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 첫 전기차 공장이 울산에 들어오고 9조 원대 석유화학 공장이 신설된다는 투자 유치 소식은 희망의 이정표를 읽히는데요. 산업수도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주력 산업 고도화뿐 아니라 신산업 발굴에도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자, 새롭게 출발하는 2023년 울산시는 어떤 전략을 시민들께 제시할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효대입니다. 인수위원장 시절에 이 자리에 한번 오셨었고. 그렇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시민들은 국회의원으로 또 알고 계시는 그 기억이 좀 강하실 텐데 어떠십니까? 경제부시장으로서의 반년. 네, 뭐 국회의원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예. 지금은 이제 행정을 하는 거니까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만치 않다. 네, 만만치 않고요. 어쨌든 울산 시민들의 직결되는 일들을 하는 거니까요. 또 때로는 만족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5개월 정도 됐잖아요. 예. 됐는데 어쨌든 이제 민선 8기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새로운 비전, 비전이 이제 새로 만든 위대한 울산 예. 안을 이제 시정 비전을 제시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현을 위해서 정말 동부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공여 사업이 됐든 울산의 주요 사업이 되든 또 예산을 확보하든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울산 시민들 위한 일들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중앙부처에 또 그다음에 뭐 국회에 하여튼 뭐 5개월 동안 정신없이 분주하게 다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별로 위대한 울산이 또 가능할 것인지 울산시가 어떤 전략을 시민들께 제시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 지역 경제 현황을 진단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떤지 파악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시민들께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어려운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울산에 보면 주력 산업이 이제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다음에 비철금속 예.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고용도 좀 개선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수출도 이 주력 업종들이 수출도 굉장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수출도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회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한 1만 3천 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수준인 고용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렵지만 그래도 울산만큼은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선인 LNG선 같은 게 대량 수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다만 좀 문제가 있다라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요.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우리 주력 업종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어쨌든 뭐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다가 또 투자 위축에다가 소비 위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예.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산으로서는 참 좋은 신호인 것 같은데 민선 8기 들어서 눈에 띄는 투자 유치 성과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예. 김덕기 시장 취임하고 나서 1호 결제가 바로 투자 유치 전략. 그다음에 기업
기업 지원 계획을 이제 1호 결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울산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 투자를 해야 또 일자리 창출되잖아요. 예. 그래도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보면은 한 12조 9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보니까 1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지난해 비해서 한 10배 정도 이상의 투자 효과가 있었다. 투자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사우디 왕세자가 다녀가셨죠. S-오일에 석유화학 공장 예. 신설하는데 9조 2,500억입니다. 예, 상당히 뭐 많은 금액인데 사상 예, 최대 규모입니다. 뭐, 예, 사상 이례적인 최대 규모이고 그다음에 또 현대자동차가 34년 만에 전기차 공장 2조 원 예,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국내 첫 전기차 공장이죠. 34년 만에 울산에 투자를 예.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울산에 아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에 고려아연에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1조 원 들여 또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5개월밖에 안 되지만 현재까지 한 12조 9천억 정도 투자를 했고 이걸 통해서 울산 경제를 살린 데라면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보고요.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투자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민선 8기도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일자리 정책이 반드시 좀 잘 따라와야 하는데 일자리 확보 위해서 어떤 계획이 좀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13조 9천억 정도 투자가 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울산시에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 예금 개선해서 노력했던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하나 더 보면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울산의 면적은 넓지만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네네. 그린벨트 좀 풀어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그 산업용지를 공급해서 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예. 해주게 되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기여하지 않을까. 어쨌든 예. 일자리 창출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김두겸 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민선 8기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신도시도 조성하고 그렇죠. 신산업도 육성하고 그렇죠. 기업들 많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진행됐는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공약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쪽 사업인데 그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 이제 국토부 장관 만나고 그다음에 대통령 우리 김두겸 시장께서 대통령 만나서 이 문제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 회의할 때도 또 대통령께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대통령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말씀을 드리고 8월 달인가요? 그때 예. 국토부 국장이 직접 내려왔었어요. 현장에 내려와서 그린벨트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갔다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중앙정부는 우리 울산의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기존 주력 산업의 어떤 발전, 앞으로의 미래 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다, 좋을 거다 이 보장이라는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까요? 우리 울산의 주력 산업 그러니까 이제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 비철금속 네. 이 주력 산업이 울산 산업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정통 제조업 산업들이죠. 이제 이 사업들을 그야말로 고도화 첨단화하지 아니하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2050년 되면은 탄소 중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생산 안에서 가정에 발생되는 탄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국민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력 산업을 친환경화 그리고 또 스마트화 또 그리고 자율화를 추진해서 그야말로 이 고도화 첨단화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전기차를 만든다든가 예. 또 뭐 수소 모빌리티를 한다든가
또 이제 선박도 자율운항을 한다든가 또 이제 석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능 그다음에 고부가치의 원료를 생산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첨단화 내지는 고도하지 아니하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주력 산업의 어쨌든 고도화, 첨단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투트랙으로 사실 신산업 발굴의 노력도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그럼요. 계신지. 왜냐하면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주력 산업은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래 산업, 첨단 산업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산이 수소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2050년 되면 수소 시대가 올 텐데 울산이 수소 생산이 우리나라 전체 40% 정도를 울산이 생산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수소 도시가 울산이다. 그리고 또 울산에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 1번지 울산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소 첨단 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62년 전에 공업 특정 지구로 지정을 받아보고 해서 지금 있는 4대 주력 업종이 그야말로 이 산업도시 만드는 산업수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했듯이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소산업 특정 지구로 제도하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예.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수소와 관련된 핵심 시설이 전부 다 울산으로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수소 도시 울산, 수소 1번지 울산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든 지금 이제 탄소 대로 시대가 2050년 되면 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동해가스전이 있잖아요. 예. 동해가스전이 다 이제 가스 다 뽑았거든요. 그 피시설 그대로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조금 전문 용어인데 CCUS라고 합니다. 그 사업은 뭔가면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과 산업이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울산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시설이 울산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포집하고 또 과거에 넣는 과정에서도 석유공사 가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공간에 넣으면 되거든요. 넣고 저장하고 그리고 넣고 난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대박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그 산업을 우리가 울산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예. 우리 미래 먹거리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력 산업 그리고 신산업 이야기까지 울산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향성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요즘 삼고 현상. 참 서민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경기 침체로 한숨이 참 깊습니다. 그렇죠. 알고 당연히 계실 텐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 좀 촘촘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이제 그러면 상고 현상 때문에 예. 좀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우면 가장 힘든 것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인데 우리 울산에 중소기업이 얼마냐면 한 8만 개 정도 됩니다. 예. 그 안에 종사자가 한 34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얼마냐면 한 7만 명, 7만 개 정도 되고요. 그게 종사하는 분들이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하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고금리에다가 그다음에 고환율에다가 그다음에 뭐 소비 위축에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이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로 개척, 국내 판로 개척하는 것도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코트라고 협조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 뭐 국제 표준 뭐 인정받는 것도 좀 지원해주고 예. 그다음에 기술 개발하는 것도 더 지원을 해줘서 그야말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글로벌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드림 투어, 행복 드림 투어라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신용 보증 재단 산하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시설입니다. 지원 시설인데 그야말로 뭐 경영 안전 지원도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또 경영 개선도
할 수 있는 그 개념 컨설팅도 좀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취업 지원 이런 다방면으로 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아,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힘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생업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울산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램 관련한 대중교통 개선 관련 계획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트램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트램은 잘 우리 7대 강제시 중에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 시민들 입장에 보면은 그 교통의 다양성이 좀 필요한데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울산시가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트램을 설치하게 되는데, 다른 우리 6개 도시에는 지하철인데 지하철 설치하면 그야말로 지방정부 빚뜸이 않는 거죠. 예. 그보다 조금 비용을 저렴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트램은 2호선을 이제 2개선을 만들어요. 우선 동서로 가로지르는 하나 1호선, 남부로 가로지르는 2호선 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했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긍정적인 권력을 예.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세부계를 따라서 추진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버스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시 이후에 그 버스 노선을 한 번도 이제 조정을 안 했더라고요. 예. 굴곡 노선이라든가 중복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대폭 개선해서 시민들의 교통수단을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불편하다는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네, 시민들께서 그분도 저희들 다 예. 수용을 해서 그렇게 개편할 수 있도록 노선 개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시로 전환되면서 울산이 상당한 좀 발전을 이뤘습니다만, 성장했습니다만, 지역 안에서도, 우리 도시 안에서도 균형 발전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뭐 그린벨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울산 남부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이야기 좀 하실 이야기가 많은 것 그것도 같아요. 이제 울산 전체를 보게 되면 예. 이제 울산 중심부가 있고, 울산 중심부가 있고 울산 외곽이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 구분되게 한 요인이 그린벨트입니다. 사실은 중간에 5km의 띠가 이렇게 형성되다 예. 보니까 그게 이제 도시 균형 발전의 가장 큰 제의 요인입니다. 이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 공약을 했던 사업이고 중앙정부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 그린벨트 해제할 것만 남아 있는데 저는 상당 부분 그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그린벨트가 좀 해소가 되면 우리 남부권 지역에 좀 소외된 지역, 예. 그러니까 청량, 웅천, 온산 온양, 서생, 온산, 서산 이쪽 지역, 이쪽 지역에다 한 10만 명 정도 규모의 신도시를 신도시.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도시에 그야말로 뭐 주택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교육시설이라든가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어르시설을 가진 복합 기능을 가진 그야말로 우리 비수도권의 대표적인 예. 신도시를 개발해서 균형 발전도 이루고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그 도시 인구도 좀 유입을 할 수 예.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건설할 기회를 갖고 있다. 인구 유입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울산시 인구가 매년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하는 벌써 12월인데 지금까지는 민선 8기의 예열 기간이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겠죠. 네네. 2023년 울산시정의 화두와 재정 운용 계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원적으로 작은 정보를 구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은 정보를 구현하고 살림을 좀 알뜰하게 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좀 방만했던 그 산하계들 좀 통폐합을 하고 또 조직도 개편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예산도 좀 절감하고 우리
그 예산도 그 보면은 그동안에 그 채무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한 1,000억 정도 빚을 갚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정을 좀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그 대신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 육성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 분야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 민선 8기의 원년이 내년이라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원년이 바로 2023년이다 봅니다. 그와 관련된 수반된 시정 방향이라든가 시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원년이 내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울산의 경제 활력 좀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시민들께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이 산업수도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위상을 다시 제고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예.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울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투자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선 각종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됩니다. 각종 규제를 해소하지 않으고는 기업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또 투자하기도 어렵고 기업하기도 어려운 이것을 걸려내야 된다. 한 예를 들면 각종 그 허가를 받잖아요. 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뭐 경관위원회, 또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교통평가위원회 이렇게 뭐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받으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예. 그 지금 이거 다 그냥 이 모든 네 개를 뭉쳐서 통합해서 심의하도록 바꿔놨어요. 그렇게 하면 한 3개월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그건 뭐 한 3분의 2 정도 기간에 단축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업하는 분들이 뭐 공장을 짓든지 예. 무슨 허가를 내든지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규제가 없어지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울산을 기업하기 좋은 울산, 투자하기 좋은 네.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인데 내년에 시민 화합을 위한 어떤 행사들, 뭐 축제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예. 브라질에 보면 그 삼바 축제가 있잖아요. 예, 예. 삼바 예. 페스티벌 그게 세계 최대 축제인데 그래 있듯이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면은 저 보령에 충남 보령에 보면은 머드 축제라고 있어요. 대천해수욕장에서. 예, 예. 그게 1년에 한 200만 명 이상 옵니다. 그다음에 저 하천에 강원도 하천에 보면 산천어 축제라고 있어요. 예. 그 꼴짝인데 그게도 100만 명 이상 와요. 음. 그다음에 한평에 가면 나비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100만 명 이상 옵니다. 아. 우리가 울산이 7대 도시인데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장미 축제도 있고 있잖아요. 있지만 그것이 네. 우리 시민들은 다 좋아할 수 있는 축제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좀 더 키워보자. 더 큰 그런 축제로. 축제만은 예.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울산의 특수성 있는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해야 됩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니 해도 울산은 산업수도입니다. 산업수도인 만큼 1990년대까지 공업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공업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문화를 조금 더 가밀해서 산업문화축제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6월 달에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문화축제를 만들어서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해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축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이 산업축제가 되기까지는 산업도시가 되기까지는 우리 기업인들, 근로자들, 그다음 울산 시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서 울산 시민이 모두가 함께 네. 화합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울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뭐 아시죠? 오늘 이제 끝내야 하는데 노래 한 곡 추천하시면서 네네. 인사를 좀 나눌까요? 제가
과거부터 좀 노래 잘 못 부르지만 불렀던 노래인데 동반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 동반자 노래 있는데. 태진아. 그렇습니다. 예. 이 동반자 노래는 우리 울산시가 울산 시민 모두가 동반자다. 예. 함께 가야 동반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인 이 동반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울산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예. 올리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열의 시간을 마치고 준비 기간을 마치고 민선 8기 울산시는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요. 위기의 울산을 또 위대한 울산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반자여 당신은